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살이 된 회사원이자 이혼녀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자상하고 성실하다 믿었던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된 케이스죠.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 흰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다짐을 했건만 알고 보니 미쳐도 이렇게까지 미친 인간들은 또 없을 겁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저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를 이만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더 이상 신세는 지지 말자고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출발하고 싶어서 괜한 허례허식이나 쓸데없는 과정은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둘의 능력 안에서 집과 간단한 살림살이만 장만하기로 한 건데 그때만 해도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둘 다 사회생활을 한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작은 아파트 전세는 간신히 구할 수 있었죠. 혼수도 최대한 간단하게 장만했고요. 그래도 양가 어른들한테 정장 한 벌씩은 해드리긴 했지만 예단비를 완전히 생략하는 건 괜히 시어머니 서운하실까 싶어 남들 다 하는 정도로만 넣어드렸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저희 옷 한 벌은 해주셨고요. 예물은 따로 하지 않았고 커플링만 새로 하나씩 교환하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이나 핸드백 같은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나마 저희 친정어머니가 남편한테 시계 하나는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댁 쪽에서도 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괜찮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실속만 생각한 결혼이었지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저더러 서운하지 않겠냐고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대답했고 진심이었네요. 오히려 주위 친구들을 보면 전부 다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친구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했는걸요. 물론 혹시라도 시어머니께서 서운해하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때만 해도 별다른 말씀은 없으시길래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비록 저희에게 말은 들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작은 전세 아파트부터 혼수도 별거 없이 보내려니까 속이 많이 상하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걸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좀 그렇다고 하시면서 하루는 저를 데리고 명품 매장에서 400만 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을 사주시더라고요. 결혼 시작부터 하는 걸 보니 평생 가봐야 이렇게 비싼 가방은 안 사겠다 싶어 사주는 거라면서 부디 지금처럼 알뜰하게 잘 살라는 덕담까지 해주셨네요. 차마 그것까지는 거절을 못하겠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년이 넘도록 그 핸드백을 드릴 일이 없더군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회사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출근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주말이나 이럴 때 데이트를 할 기회도 별로 없었거든요. 결혼하면서 받은 대출부터 무조건 빨리 갚고 싶은 나머지 저와 남편은 주말에도 웬만하면 특근이다 야근을 이어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명품 핸드백은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사촌 시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참석하는 시가 경조사이니만큼 일부러 최대한 격식을 갖춘 예복 정장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거기다 이럴 때 쓰라고 사주신 엄마의 뜻을 생각해 그 핸드백을 처음으로 들고 나섰죠. 남편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불참하게 되었고 저 혼자서 식장 근처에서 시부모님을 만나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뒤 도착하신 어머님이 대번에 제 핸드백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거 못 보던 거다라고 하시는데 표정이 영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이건 결혼하기 전에 친정엄마가 선물해 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들고 있는 핸드백이 증품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니 저희 엄마가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딸 시집 가는데 설마 짝퉁으로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고 문제는 그때부터 어머님이 얼굴이 굳으신 채로 결혼식장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측을 해봐도 가방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듯해서 저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남편을 졸라서 비싼 가방을 사놓고는 괜히 친정엄마가 사줬다고 둘러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 싶었네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믿어주실까 그 생각을 하느라 신랑 신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식이 끝나버렸고 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도 어머님이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데 진짜 불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급기야 모든 행사가 끝나고 어머님께서 시아버지께 먼저 가라고
본인은 며느리하고 할 말이 좀 있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눈치를 채신 건지 못 채신 건지 대수롭지 않게 알겠다고 말하시고는 다른 장소로 떠나셨고요. 어머님을 따라 근처 카페로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막 야단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주위 손님들까지 쳐다볼 정도로 언성을 높이시면서 말이에요. 말씀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도 아직 없는 명품 가방을 며느리가 먼저 떡하니 들고 나타날 수 있냐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사치를 하냐시는 겁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들어맞았네요. 제가 분명히 저희 친정엄마가 선물해준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고 사치를 부릴 욕심에 그렇게 비싼 명품백을 샀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어머님께서 평소에 들고 다니시는 명품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들고서였지만 평소에도 최소 5개 이상의 명품 가방들을 지니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아직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길래 물어봤어요. 어머님도 명품 가방 몇 개는 가지고 계시지 않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더욱더 분해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혹시 그 가방들이 진품이 아니었냐고 다시 여쭸더니 어머님께서 짝퉁인 거 뻔히 알면서 저러더 시침이 뗀다고 지금 자기를 바보 취급하는 거냐면서 극대노를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도 이상한 오해를 받는 것도 억울했지만 어머님이 메고 다니던 가방들 있잖아요. 저는 그것들이 전부 진품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야 뭐 그런 쪽에 워낙에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얼핏 봐서는 품질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품이라고 믿었던 거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어머님께서는 더 큰 소리를 내시더니 남의 집 며느리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제 성의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참고로 저는 명품이니 뭐니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거부감이 있는 쪽이에요. 명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새 제품들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중저가 브랜드만 해도 명품 못지않게 품질이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괜히 명품이랍시고 가격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게 책정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메고 다니시던 명품 가방들을 보면서도 저거 하나 살 돈이면 괜찮은 거 3-4개는 사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게 진짠지 가짠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구별하려고 해도 그럴 능력도 없었고 말이죠. 게다가 시부모님 경제적 능력이나 연세로 볼 때 그 정도 명품들은 충분히 진품으로 구입하실 만하다 생각해서 더 신경을 안 썼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 더 제 변명을 해보자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가방을 자주 바꿔서 드시는 모습을 보고 설마 어머님 연세에 짝퉁을 그렇게 많이 사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평소 생각을 침착하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제 가방은 확실하게 친정엄마한테서 선물 받은 게 맞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정 의심스러우면 저희 엄마나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셔도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제가 사치를 했다는 오해는 풀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본인들이 경제력이 좋던 나쁘던 그건 명품 가방이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답니다.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자기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냐고 하시면서 한참 일해서 돈 버는 젊은 애들은 자기 돈으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같은 어른들은 전부 다 며느리나 사위가 사주는 거 들고 다니는 게 맞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며느리 잘못 들인 죄로 진짜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다닐 기회가 없었다며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며느리한테 최소 하나 이상은 가방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고장 명품 가방 하나 가지고 다른 집과 비교까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제 돈으로 산 거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친정엄마가 결혼 전에 큰맘 먹고 하나 사준 명품 가방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인지 제 스스로가 오히려 한심하더라고요. 왜 진작에 이렇게 속 좁은 시어머니인지 눈치채지 못했는지 후회도 되고 말이죠. 아무튼 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이없는 상황에 할 말이 없던 와중에 드디어 시어머니의 본심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침 다음 달이 시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일 선물로 제가 들고 있는 가방과 똑같은 걸 하나 사달라고 하시네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저거였구나 싶었고 차라리 속은 편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들들 볶이는 것보다는 훨씬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럴 돈도 없고 정 가방 선물을 원하시면 일단 저를 오해한 부분과
친정엄마에게 함부로 말씀하신 것들까지 사과부터 받아야겠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다른 며느리들이랑 비교하면서 저희 엄마까지 같이 나무라셨거든요. 뻔히 시어머니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딸내미한테만 명품 가방을 사들여 시집을 보낼 수 있냐고,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가정교육 수준을 알 수 있다나 뭐라나요? 상식이 있는 집안이라면 당연히 시어머니 거부터 준비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자기 생일날 똑같은 걸로 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 사과부터 받고 싶다 정중히 요청드린 건데, 어머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사과냐며 오히려 어른한테 따박따박 따져대는 제 태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시더라고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싶어 그럼 저는 더 이상 어머님께 드릴 말이 없다고 인사드린 다음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집에 왔어도 황당한 기분은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한 건지도 모르겠고 괜히 저 때문에 욕먹은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속사포처럼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부 들려줬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 통화를 한 모양인지 남편은 어느 정도 윤곽은 파악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 보고 시어머니와 싸워달라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을지, 누가 봐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친정엄마까지 욕먹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주기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거라 믿었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욱 힘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님 생신날 선물을 하긴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명품 가방 그까짓 거 하나 사드리고 기분 풀어드리잡니다. 아니, 가방을 사드리고 안 사드리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당한 부당한 대우와 친정엄마를 향한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난 건데 그냥 선물해드리고 점수나 따자는 말이 나올 줄이야. 물론 저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가방 가격을 떠나서라도 내가 왜 그딴 소리까지 듣고도 선물을 갖다 바쳐야 하냐 따졌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비상식적인 사고방식과 무리한 말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오히려 엉뚱한 해결 방식을 제시하다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남편까지 저런 반응을 보이니 이제는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인가 지났을 때 뭔가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의 남편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실은 자기한테 숨겨놓은 비상금이 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걸로 가방을 살 테니 자기 엄마한테는 제가 샀다고 말을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이때 처음 이 남자랑은 평생 못 살지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몰래 비상금을 마련해둔 것도 충격이었지만 고작 떠올렸다는 해결 방식이 자기 돈으로 선물을 해드리고 그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속여서 시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자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고 맞이하는 시어머니 첫 생신인데 큰맘 먹고 명품 가방 하나 해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소중한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시어머니께서 지난번에는 말이 심했다. 그리고 사돈한테 막말하고 가정교육이니 뭐니 운운한 것도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제 마음이 풀릴까 말까 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딴 거라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네가 결혼 전부터 나한테 약속한 중간 역할이라는 게 겨우 이런 거냐고요. 그리고 내가 12번도 넘게 말하지 않았냐고. 부부 사이에 다른 건 몰라도 돈 가지고 비밀은 절대 만들지 말자. 그것만큼은 절대로 못 참을 것 같다고 했는데 몇십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이나 되는 비자금에 대해서는 왜 미안하다 한마디 안 하냐고요. 근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지 실실 웃으며 저한테 다가와 되지도 않는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 남자 눈에는 그냥 모든 게 장난처럼 보이는구나 싶더군요. 결국 화를 못 참은 저는 그 자리에서 겉옷만 챙겨 집을 나와버렸고 그제야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챈 남편이 뒤늦게 따라 나왔지만 저는 그냥 택시 잡아 타고 친정집으로 가버린 뒤였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 사준 명품 핸드백으로 인해 시작된 갈등은 저희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누구도 이런 결말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도요.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한테 화만 냈어요. 성질이 이렇게 드센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따위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마치 제가 조용히 넘길 수도 있는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나마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이미 그때는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었죠. 평생 나와 함께 살아야 할 남편이라는 인간 상태가 저 따윈데 제가 미쳤다고 다시 그 집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솔직히 잘못했다 빌면서 매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구질구질하게 귀찮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산 시간도 얼마 안 되는지라 저희는 그냥 각자 들인 비용만 나눠 가진 채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다가 남편이 보낸 문자들을 보시더니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현명하다며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요. 벌써 2달이 넘게 흘렀네요. 사실 이혼하고 아무렇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딱히 전 남편에게 미련이 남거나 아쉬움이 남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인간이랑 내 인생을 설계했다는 사실이 후회스럽고 거기에 들어간 제 시간이나 금전적인 부분들이 미치도록 아깝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지금 제가 할 일은 뒤돌아보며 후회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내려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